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사위 앞에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15살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5살 때 아들한테 이 주사위를 이렇게 한번 굴려봐라. 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주사위다. 왜냐하면 무슨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들이 이걸 알아들으리 만무하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 고모하고 삼촌하고 다들 모이면 그때 네가 이게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면서 인생은 주사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고모하고 삼촌들이 아마 너한테 돈을 줄 거다, 용돈을 줄 거다. 그랬더니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아빠가 주사위만 굴리고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따라해봐. 그리고 몇 번을 굴린 다음에 아마 그러면 고모들이나 삼촌들이 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아들은 그걸 외워가지고 사실 용돈을 받았습니다. 꼬마 철학자네, 벌써 철학자가 나타났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는 주사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5라는 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자식은 1이라는 수를 원할지도 모르고요. 그 섞여서 또 4라는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합해져서 6이라는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보다는 무슨 수가 나오든지 거기에 잘 적응해서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주된 양육자, 주된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나 주목을 받고 또 궁금해지고 또 잘 모르겠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 역할 역시 정진석 추기경님 해주신 말씀처럼 암중모색이다. 처음 아이 낳아봤고 길러보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더듬어서 부모 역할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가면 이렇게 엄마 아빠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역할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많은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따라하다 보면 팔랑귀가 되잖아요. 귀가 팔랑팔랑해서 줏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중심이 된 뒤에 그 책들을 참고하면 참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도 있는 게 부모 자녀 사이에서의 부모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책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책 제목은 예지맘에 괜찮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이런 책을 소개받았다는 거고, 이 책에서 제가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도움을 뭐라고 받았냐면 이 예지라는 아이, 그리고 예지의 엄마가 쓴 책이거든요. 얘가 발달 지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달 지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말 그대로 다른 애들보다 모든 것이 늦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8, 9살이 됐는데도 다른 애들의 서너 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론으로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처음부터 고칠 것이 없던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지는 처음부터 고칠 게 없는 아이였다. 단지 엄마인 내가 발달 지연이 없는 아이와 발달 지연이 아이를 구분하고 우리 아이를 발달 지연이 없는 아이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다. 발달 지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없는 아이로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지나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고칠 것이 없던 아이였는데 내 힘으로 고쳐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아파한 날들이 너무도 무색하게 여겨졌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지는 발달 지연과 언어 장애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는 놀아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의 성장을 부추기지 않는 내가 되었다. 이제는 놀아주는 엄마가 된 거지 아이의 성장을 부추기는 엄마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는 엄마가 되기까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었다.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님이셨는데요. 오민주 님이 그래서 예지맘에 괜찮아의 부제가 뭐냐 하면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 있는 그대로 아이와 하루를 프레젠트 현재는 또 프레젠트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뜻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부제를 썼는데 그 뒤에 말이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참 알면 되는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고칠 것이 없는 아이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고치려고 애쓴 거, 아둥바둥한 거, 아이와 그저 놀아주는 것,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 Be with my son and daughter. Stay with my son and daughter. My daughter and son. 이렇게 곁에 있어주면 되고 곁에 머물러주면 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자꾸 명령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지맘 괜찮아 라고 얘기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건 베스트셀러 책이더라고요. 아내가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특강을 오신 이 교장선생님 여자 교장선생님이셨는데 두 아이가 그렇게 전교 1, 2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자퇴하겠다고 아이가 고2 때 이야기를 하고 또 밑에 여동생도 나도 자퇴하겠다 오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정말 최고로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얘들은 이제 최고 명문대는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했는데 그때 겪었던 이 좌절 그리고 반성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정말 무릎 꿇고 말이죠 두 손 들고 전교 1등 남매 고교 자퇴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교장 선생님의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것이 엄마의 고백인데요. 아이들 마음 따로 부모 마음 따로 그래서 자칫 내 마음에 눈이 어두우면 아이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잘 헤아릴 수 있고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것은 제목이 주는 무게감이 있죠. 부모를 좀 끔찍한 방법으로 토막살해한 이은석 학생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엄마와 아버지를 정말 희대의 폐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토막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책의 저자는 이훈구 교수님,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은석이를 여러 차례 면회를 하고 나서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폐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는 참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만약 외국에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더라면 이 아이는 무죄로 풀려났을 수도 있다. 야, 이거 끔찍한 사건의 놀라운 그 심리학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아이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엄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이 사연 안에 있습니다. 이 은석이의 엄마, 또 엄마 반성문을 쓰신 이유남 그 코칭 교장 선생님, 그리고 예지의 엄마 오민주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엄마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오민주님처럼 일찍 내가 얘는 고칠 것이 없는 아이다 하고 알아차렸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정말 은석이 엄마처럼 그런 희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극은 없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기는 있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야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튼튼히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교장 선생님의 반성 또한 부모 역할 한다는 것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저 또한 비슷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하나를 뒀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는 15살입니다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양가 감정도 생기고 또 가끔은 한숨도 나오고 가끔은 머리도 아프고 그러한 것이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내하고 한강을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1시간씩 매일 걷습니다. 걸으면서 조그마한 애들이 요즘 이제 텐트도 쳐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푸른 풀밭에서 어린애들이 어리광 버리는 걸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한 저 무렵 4살, 5살 때 생각이 나고, 제가 대구에서 한 선생님한테 들었던 아이들은 태어나서 5살 될 때까지 평생 할 효도의 95%를 끝낸다. 나머지 5%는 분납해서 할 뿐이다. 그 아이를 가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지금 아이가 15살 되니까 우리 아들도 5살 때 이미 할 효도의 95%를 다 끝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왜 이렇게 부모한테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괴로움과 골치 아픈 이런 생각을 많이 줄까 생각을 하니까 아내하고 나눈 이야기는 그것은 아마도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걸. 이걸 저 사투리 그대로 쓰면 뭐 택도 없는 거를 어째하든지 해보려고 그러니까 무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6살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10살 넘어가고 15살 되고 20살 되면 이건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존재지 자식이라는 한 사람이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부모가 가장 마음이 힘든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언제나 내 곁에 없다는 것, 내가 부르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아내하고 했더니 아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것 같다고. 정말 내 마음대로 다 아이가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아이도 자기 색깔, 자기 생각 이것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내려놓기가, 부모 교육을 아내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라고 강의는 하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상담을 하지만 그리고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는 자식에 대해서 컸으니까 마음을 좀 내려놔라 그런데 막상 제 아이의 이야기가 되니까 자꾸 통제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 아니냐. 우리 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설령 그것이 뭐 우리 부모가 봤을 때는 좀 아닌데 약간 우려스러운데 하는 게 있어도 우리 왜 그 선거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벗어나는 것이 표준 오차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게 바라보면 우리 아들을 이쁘게 보고 여전히 귀하게 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니까 아들을 집에 있는 코로나로 지금 사태로 집에서 온라인 공부하고 오늘도 뭐 숙제한다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들을 보니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좀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해지기도 하고,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체유심조다 하는 것을 오늘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